네. 어, 산업안전 지도사 2차 시험 2026년 출제 예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출제 예상에 따른 교재 활용 방법이 메인 주제입니다. 어, 그, 그 2차 시험을 분석하는 이유는 과거 13년 분량을 분석해서 2026년을 예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시험 경향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확인해서 저희 공부 방향을 잡는 것도 있습니다. 자, 13회 분량의 과거 지도사 2차 시험 분석을 해봤습니다. 배점 기준으로 분석했고 25점 선택형은 12점으로 분배해서 12.5로 분배해서 선정했습니다. 25점 필수 작성형 등 문제가 여러 개일 때는 과반수 이상의 문제에 해당하는 범위로 배점했습니다. 어, 제가 늘 계속 주장하지만, 우리는 일단 우선 법령과 지침에 공부를 우선 해야 된다. 그럼 이 법령과 지침의 이 시험 범위는 어디냐?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지침은 8대 지침과 4대 고시. 최근에 안전인증 고시 쪽에 일부를 추가했습니다. 8대 지침. 가설, 추락, 해체, 철골, 굴착, 콘크리트, 터널, 발파. 이 중에 콘크리트는 특히나 이번에 전체 개정됐기 때문에 중요하고 발파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4대 고시는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교육,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선, 그리고 안전인증. 그 외에 이제 조금 비중을 낮게 두는 것은 시공 일반, 건설기술진흥법, 시트법 등이 있습니다. 저는 2차를 기본적으로 이제 분석했고 3차는 일단 구두상의 복원이기 때문에 최근 어느 정도 이제 근거가 되는 3년치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에서 법하고 지침은 어, 지금 일단 좀 보시면 19년도 이전까지는 데이터를 거의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정한 패턴도 없고, 그리고 응시자 자체가 뭐 2차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적기 때문에 버리고,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인원이 늘어나고 응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응시 인원이 늘어나면서 어떤 패턴이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2020년도 이후로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합격률 분석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패턴 자체는 3차랑 1차랑 3차는 거의 뭐 30% 정도 계속 나오고 일정하게 나오고 있었고 3차는 최근 이제 2025년도 22% 굉장히 낮은 확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1차, 3차는 제끼고 2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합격률이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홀순 연도가 조금 낮은 추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6년도에는 꼭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합격률이 19% 올랐다가 낮았다, 올랐다 낮았다, 많이 올랐다가 낮았다. 그럼 이번엔 오를 차례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합격률은 응시 인원이 늘면서 2020년도부터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어, 짝수년도 합격률이 낮고 홀수년도 합격률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응시 인원이 늘어난 원인도 있지만 전체적인 합격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4년까지 3년, 2021년도에서 2024년도까지는 3년 또는 법 지침에서 어, 높은 비율을 높은 비율이 이제 법과 지침에서 이 이거 법과 지침에서 나오는 비율 자체가 이렇게 높을 때 2020년도에서 2024년도 사이에서는 잠깐만 치우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2021년에서 2024년까지만 보이는 패턴입니다. 어, 3년, 요거 3년, 1년, 2년, 3년, 4년 정도까지는 법 지침의 비율이 낮으면 합격률이 낮고 보면 낮습니다. 자, 요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법과 지침의 비율이 높으면 합격률이 높고 이렇게 해서 어, 법과 지침의 비율이 높을 때 합격률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패턴이 2025년에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법과 지침 출제 비율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합격률을 보이는 이유는 별표와 지침의 출제 비율이 높은 것과 채점 방식이 좀 까다로워졌다. 예전에는 뭐 키워드만 써도 100점을 줬다 그러면 지금은 뭐 한 80점만 준다. 뭐 이런 이유가 아닌가 하고 추정합니다. 법과 지침의 출제 비율은 2020년도부터 꾸준히 상승과 하강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2024년과 2025년에 95%, 100%의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 보면 이제는 시험 범위를 법령과 지침으로 고정시키고 합격률을 낮출 때 이제 이 합격률을 조정할 때 예전에는 일반 사항을 많이 출제해서 합격률을 낮췄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지침과 별표에서 출제 비율을 늘려서 하는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다음. 다음은 어, 다음은 공정별 법과 지침의 출제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정별로 법령과 지침을 한정해서 어떤 공정이 많이 출제됐는지를 분석한 겁니다. 어, 이 2차 문제가 가설에서 몇 문제, 뭐 이렇게 뭐 철권, 굴착, 일반 이렇게 11개 범위로 나눴을 때 어떤 파트에서 많이 나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법령과 지침을 시험 범위로 정했기 때문에 정하고 이제 확장했기 때문에 법령과 지침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분석했습니다. 초기에 분석했던 이유는 예를 들어 이제까지 이제 뭐 기계 철콘이 어, 많이 나왔다면 철골 공정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분석해 봤지만 별다른 패턴을 찾아내긴 힘들었습니다. 혹시나 분석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혹시나 필요하실까 봐 한 번 더 분석한 결과를 공유해 드립니다. 기출문제 117문제, 2차 기출문제 117문제 중에 법령과 지침에 나온 55문제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많이 질문하시는 거, 또 시험에 실시된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법령과 지침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그 외에 어떤 변화가 보였는가? 일반적인 시공, 건진법, 가이드 등의 내용의 문제가 사라지면서 지침의 출제 비율과 산안법 별표에 대한 내용이 늘었습니다. 특히 별표는 전부 다 공부해야 된다기보다는 중요 법령에서 연관성을 가진 별표들이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정기 안전교육 등의 시간이 기사 등급 문제, 그러니까 뭐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조금 난이도 있다고 싶은 특별안전교육의 내용, 정기안전교육 내용 등이 나오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산안법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 계획이고 요즘 고용노동부에서 많이 이제 좀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표에 대한 항목이 25년도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법령과 지침을 다 공부하지 않고 시공 파트나 건진법을 하는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이런 법령과 지침을 다 공부한 다음에 다른 분야로 공부를 확장해 나가는 말씀을 한 번 더 반복드립니다. 법령과 지침을 하시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별표 부분도 좀 보시고 이렇게 이제 확장해 나가는 공부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교재에서 산업안전지도사 2차 기출문제 정리를 답안지 없이 문제만 정리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목록과 목록이나 장판지 같은 걸 보면 거기는 뭐 어디서 얼마큼 출제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지. 2차, 3차에서 이 대분류에서 출제가 됐고 여기 출제됐다. 그럼 2차 같은 경우는 과거가 반복이 잘 안 되니까 요게 이제 2026년도에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3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반복되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두고 이제 기출됐던 부분들의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따로 달지 않고 문제만 정리해서 해놓은 이유는 어, 지도사 과거 지도사 2차 시험은 일부 반복이 있지만 대부분 다시 출제가 안 되는 시험입니다. 2차는. 그래서 여기 된 데이터는 충분히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경향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권장드립니다. 지도사 2차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면 법 지침에서만 반복되고 2차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도 따로 다뤘지만 하지만 그 부분들도 이제 법령이나 지침에 한정해서만 반복되고 시공이나 일반적인 부분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답안은 교재에 다 있기 때문에 찾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해서 일단 비워뒀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보고 이게 어떤 법령을 이야기한 거다라는 거 찾는 것 자체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법령 원문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거를 변형시키거나 어, 조금 서술형으로 풀어쓰기 때문에 좀 낯선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거를 연습하라고 비워두는 겁니다. 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정리해서 공부한 법령 용어가 내가 정리한 키워드가 문제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3년도에 출제된 문제, 자, 요거는 이제 문제 원문입니다. 철골공사에서 외압에 대한 내력 설계 검토 대상 구조물 5가지를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 같은 경우 원문은 철골 지침에 철골공사 전에 설계도 및 공작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구조 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 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업 등 외압에 대한 내력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지문에서 변화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키워드가 철골공사라는 키워드가 그대로 들어갔고 외압에 대한 내력 설계 그대로 들어갔고 외압에 대한 내력 설계 철골공사 지침인 키워드 그러니까 키워드가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뭐 완전히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공부할 때는 이 두 단어를 보고 문제를 구별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교재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위의 예시와 같이 법령에서 긴 문장이 압축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교재에는 처음 본문에는 원문에 가깝게 적었고 그러니까 아주 길게 요거를 길게 거의 다 반영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썼지만 목차나 장판지나 이런 목차에는 조금 더 짧게 목차에는 조금 더 짧게 적고 요게 가장 길게 1번 그다음 목차에는 조금 더 짧게 그다음 거의 장판지에는 키워드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 키워드들만 줄여 쓰는 연습을 지금은 이제 뭐 전체적인 법령을 다들 아시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거의 1년 가까이 공부를 했고 이제 전체적인 법령을 어느 정도 이제 알기 때문에 이걸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의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제집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한 번 더. 위에 예시와 보면 알 수 있듯이 1차적으로 중요한 키워드는 철골공사와 외압에 대한 내력 설계입니다. 철골공사와 외압에 대한 설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철골공사의 문제에만
외압에 대한 내력 설계라는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외압에 대한 내력 설계는 전체 법령을 다 뒤져봐도 철골 공사에만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제일 큰 포인트는 뭐냐? 외압에 대한 내력 설계. 그럼 외압에 대한 내력 설계는 요 답변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듯 2차 과거 문제들은 법령이 이런 식으로 풀어 쓰는구나. 또 어떤 식으로 서술해서 법령에 대해서 물어보는지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에 대해서 법령 근거 어디 기준규칙에 뭘 찾아보면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은 다 옆에 적어놨습니다. 스스로 찾을 수 있게. 그리고 그거와 똑같은 단어로 교재 본문에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산업안전보건법 38조 등 뭐 법조항도 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럴까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걸 플러스 시키기 위해서 막 그 숫자 외우다가 오히려 헷갈리느니 아예 시작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우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과거 기출을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히 암기하고 난 다음에 보는 게 아니라 뭐 한 4, 5회 정도 반복한 다음에는 한 번쯤 과거 기출 문제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위의 근거로 보면 아시겠지만 최소한 지문 정도는 키워드 중심의 공부를 하셔도 무방하다는 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키워드 중심의 문제를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여기에 대한 내력 설계 구조 검토 사항이 뭐 6개다. 이거 했을 때 나중에 노트에 딱 정리할 때는 1번 외압에 대한 내력 설계하고 그림 하나 딱 그리고 요 정도 또 키워드 하나 요거 그림 하나 요 정도로 딱 정리해낼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잠시 이제 교재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제가 교재를 만들 때 전체적인 법령과 지침을 다 일일이 확인하고 비교해서 키워드를 추출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제가 공부 기간이 한 10달 되는데 그중에 사실은 5개월 이상이 교재 2차, 3차 요거 노트 만드는데 소요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완전히 뭐 여기 이 분야에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다가 왔는데도 정리하는데 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많은 기간이 걸렸습니다. 뭐 근데 5개월 동안 할 때 뭐 적은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적을 때 그 법령과 지침에 쓰는 단어가 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교재는 점점 더 이 긴 문장이 아닌 점점 줄여서 아주 단어 하나로도 문제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가장 마지막으로 어, 자, 여러분 201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2025년도까지 과거의 패턴을 보고 26년도에 예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 더 최근에 그 울산 사고처럼 이런 큰 사고가 반영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고 개정된 것 사항을 보고 이렇게 해서 2026년을 예상하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리해 놓은 거를 한번 쓱 한번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부 다 이제 공정별로 정리해 두었고 일부 재기출에 대한 부분은 다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쭉 배점까지 다 있습니다. 보시면 요 문제가 몇 배점에 출시됐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다 공정별로 했고 법령과 지침만 반복되기 때문에 법령과 지침에 한정해서 법령과 지침을 근거로 나온 문제들이 뭔지 파악하고 그 문제만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을 공정별로 정리해서 여러분이 이제 저희 본교재를 보시면 본교재가 다 공정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랑 비교해서 학습하실 수 있게
이렇게 싹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 중 가서 본 교재를 한 네다섯 번 보시고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어, 항상 도움되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